네, 여러분들 반가워요. 요즘 다들 코로나로 많이들 힘드시죠? 저희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은 전 의사인 딸의 용돈으로 잘 버티고 있지만 저도 요즘 많이 심심해서인지 주부들이 한다는 부업에 저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만의 짭짤한 용돈을 벌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처럼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요. 막상 제 자식이 떠나고 하니까 공허함이 든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저는 자유롭고 돈도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거라면 살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남편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남편은 아예 우리랑 인연을 끊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였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저하고 남편은 친척의 소개로 만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일하며 형편이 좋지는 않았지만 나름 어떻게든 가정을 먹여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저도 식당 일을 하며 돈을 벌며 보태었죠. 남편이 워낙에 힘들게 돈을 벌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집안일까지 맡게 되었죠. 그래도 처음에는 신혼 때는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를 하며 극복하자며 어떻게든 빚을 갚으며 살았지만 막상 아이가 생기니까 점점 여유가 없더라고요. 돈은 그래도 나름 쌓이는 것 같으면서도 딸아이의 교육 때문에 돈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겨우 딸 하나를 낳았는데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었죠. 어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바둑 학원에, 보습 학원에, 다양한 학원에 보내느라 돈을 참 많이 썼네요. 중학교 때에는 입시 준비한다며 학원을 보내며 가산이 휘어질 뻔했죠. 남편은 어떻게든 노후까지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며 일했지만 왠지 점점 지쳐 보이더라고요. 가끔 혼자서 술을 마실 때마다 이 굴레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하는지 하소연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위로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당시에 저는 식당 일에 집안일까지 다 해야 해서 그런 남편을 보고 도리어 화를 내며 자기는 이보다 더 힘들다고 소리를 쳤죠. 그렇게 불화가 점점 쌓이다가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되면서 별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오랫동안 얼굴을 거의 못 보며 지냈죠. 물론 나중에 지방에서 일은 마무리가 되어 다시 왔지만 얼마 안가 다시 따로 살게 되었죠. 너무나도 얼굴을 못 보고 서로 교류하는 게 없어서 거의 남처럼 느껴졌죠. 집은 남편 거라서 남편이 머물렀고 저는 친언니의 집에서 머물기로 서로 약속을 했죠. 물론 이 사실을 시부모님과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했죠. 그래도 남들한테는 저희 가족이 화목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추석과 설날에는 같이 동반을 하지만 그 외에는 같이 만나거나 그러지 않았죠. 친언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박복하다고 절 위로해 주었죠. 그래도 저는 딸이 잘 자라는 걸 바랐고 기대대로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들어갔죠. 근데 막상 의대에 들어가니까 무슨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을 하며 부탁을 했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제는 자기한테 위로 같은 거나 안부는 묻지 않으면서 돈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게 웬 뚱딴지 소리인가 하며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동안 자기가 일만 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도 못하고 또 위로도 못 받았다며 이제 가족 쪽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바빠서 그런 거지 결코 남편을 버린 적이 없었다며 딸이 의대에 갔는데 기쁘지도 않느냐며 왜 무책임하게 그러느냐고 말했죠. 그러자 남편은 이제 딸이 다 컸고 자기 알 바가 아니라며 알아서 하라고 하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를 하고 말았죠.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남편의 뺨을 때리며 아무리 그래도 결혼 초기부터 다졌던 마음과 사랑은 어디로 가느냐며 여러 번 말했지만 남편이 저를 내치며 다시는 찾지 말라고 하며 자기 집으로 갔죠. 그 뒤로는 집에 연락이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돼서 시댁에도 연락을 했는데 시댁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온 가족들이 나가서 남편을 찾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결국은 찾을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말았죠. 등록금은 다행히 친언니가 도와주고 그래서 딸이 무사히 의대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남편이 없으니 저라도 어떻게든 일을 하며 딸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일했죠. 식당 일에 물류창고 일까지 하며 열심히 돈을 벌었죠.
그렇게 돈을 벌며 정신이 없을 때였죠. 어느 날 딸이 친구들이랑 어느 지방으로 놀러 가는데 거기서 남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하니까 어느 한 슈퍼마켓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웬 중년 여성이랑 같이 살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즉시 딸과 함께 어디냐고 말하며 당장 달려갔죠. 갔더니 세상에나 그렇게 가정이 힘들다는 사람이 글쎄 2살짜리 아들을 안고 행복하게 미소를 짓고 있고 옆에 중년 여성하고 같이 있는 걸 보니 바로 달려가서 남편의 뺨을 때렸죠. 남편은 어찌 된 거냐고 물었고 저는 이러려고 가정을 버리고 간 거냐고 말했죠. 그러자 중년 여성이 다가가서 뻔뻔하게 말을 하며 어머, 그동안 댁이 뭘 잘했다고 그래요? 이 남편이 당신들의 무관심으로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제가 그 외로움을 덜어줬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시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할 거예요. 딸이 의대에 들어갔다면서요? 좋은 의사딸을 두었네요. 어차피 의사딸이 있으니 돈 걱정은 없잖아요. 그 말에 진짜 많이 화가 났죠. 그래서 손을 들려다가 딸이 그러지 말라고 손을 잡았죠. 그리고 딸이 이러지 말고 일단 돌아가자고 말했죠. 그렇게 딸의 말대로 돌아가면서 남편의 일을 모든 지인들과 부모님, 시댁에 전해주었죠. 다들 이게 무슨 일이냐며 그럴 수 있냐며 놀라워하며 화가 단단히 났었죠. 시댁은 특히나 이건 용납할 수 없다며 직접 찾아가서 시어머니는 중년 여성을 마구 때렸고 시아버지는 남편을 몽둥이로 때리며 자식 새끼냐고 욕을 했죠. 그렇게 한바탕이 나고 그냥 서로 모르는 척 하자고 마음을 잡고 한동안 신경을 끄고 있었죠. 뭐 이혼은 진작에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찾아오더니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글쎄 중년 여성이 결국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아들하고 같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번에는 딸이 물을 뿌리며 이미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지웠다며 가라고 말했죠. 뭐 시댁에서도 같은 반응이었고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앞에서 다시 나타날 일이 없었고 그 뒤 소식은 없었죠. 아무리 힘들고 그렇지만 그렇게 일탈을 하면 누가 좋을까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죠. 물론 저도 솔직히 잘못을 한 게 있지만서도요. 딸은 혹시나 네 아버지한테 나도 잘못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딸이 누구나 다 힘들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먼저 도망친 건 용서할 수가 없다며 오히려 저보고 당당히 일어서라고 말하면서 그동안 힘들게 키우신 거 이제 보답을 해주겠다며 저를 안아주었죠. 정말이지 그래도 전 자식복만큼은 타고난 것 같네요. 이제 딸이 저에게 보배이고 소중한 한 줄기의 빛 같네요. 그렇게 의사인 딸을 두니 정말이지 행복하고 든든하네요. 뭐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죠. 저는 아무런 걱정 없이 보내고 있어요. 심지어 코로나인데도 집에서 편하게 있어요. 전 편하게 보내며 인사를 드리고 퇴장을 할게요. 다들 건강히 보내세요.